지난주에 한 환자분이 제 앞에 앉아서 첫 마디를 꺼내기까지 10분 동안 계속 우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면서도 계속 울으셨어요. 제가 휴지를 드렸는데 그것도 금방 젖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올해 67살이시고 흰 머리카락에 단정한 옷차림의 품이 있는 여성분이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셨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아프다고 수업을 빠진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방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뼈가 이미 서로 직접 부딪히고 있었고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연골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자연 관절을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겨우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김 선생님, 그 디클로페낙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9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몸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옳다고 믿으면서요. 저는 김재성이고 류마티스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 질문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분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혼자가 아니에요. 매주, 때로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절 통증을 조절하려고 수년간 소염진 통제를 드셨고 친구를 믿듯이 그 약을 믿으셨고 그 약에 의존하게 되셨는데 이제 관절 상태가 이 나이에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습니다. 훨씬 더 심하게요.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이분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요. 어쨌든 이 약들은 한국의 모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멜록시캄, 셀레콕시브, 에토리콕시브, 이름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대부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간단히 말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이 약들을 권해주시는 약사분들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이 약을 처방할 때 꽤 가볍게 처방하고 때로는 자세한 검사도 하지 않고 주의사항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비타민이나 영양제처럼요. 모두가 먹고 있어요. 이웃분도 드시고 언니도 드시고 옛날 직장 동료도 드십니다. 등산 모임 친구들도 드시고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드십니다. 본인도 평생 수십 번은 드셨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요. 하지만 소염제를 가끔 한번 먹는 것, 급성 통증이 있을 때 며칠 먹는 것과 이 약을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 일주일 또 일주일, 한 달 또 한 달, 1년 또 1년,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구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자연 관절로 자신의 두 다리로 노년을 보내실지 아니면 수술대에서 관절을 금속과 플라스틱 부품으로 교체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염제 하나를 삼켰을 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이 혈액에 들어가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간단히 콕스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콕스1과 콕스2입니다. 마치 공장의 노동자처럼 이 효소들은 몸의 다양한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을 밤낮 없이 생산합니다. 약이 이 효소들을 차단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 발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죠. 일종의 신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것들의 생성을 차단하면 통증이 줄고 염증이 가라앉고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완벽해 보여요. 문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들이 몸에서 다른 매우 중요한 일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평소에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위산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하는 것을 돕습니다. 신장의 혈류를 조절하는 데 참여해서 이 장기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르고 거의 어떤 의사도 설명하지 않는 건 관절 연골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기본 과정에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연골은 죽은 비활성 조직이 아닙니다. 관절에 넣으면 평생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인 조직이며 계속 자기 갱신을 합니다. 연골세포라는 전문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연골의 성분을 생산하고 갱신합니다. 이 세포들은 프로토글리칸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복잡한 분자로 연골에 독특한 충격 흡수 능력을 부여합니다. 뼈 사이에 쿠션처럼 작용하고 수분을 잡아두며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합니다. 또한 이형 콜라겐도 생산하는데 이 단백질은 연골의 구조, 강도,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유지보수와 수리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염제를 복용하면 이 작업을 직접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골세포가 연골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생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은 점점 더 얇아지고 더 부서지기 쉬워지고 더 건조해지고 뼈를 직접적인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은밀한 문제요. 통증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은 몸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프면 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 라고요. 소염제를 먹고 통증이 사라지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경보를 끈 것뿐이에요. 손상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마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많이 걷고 힘을 써서 활동합니다. 쉬고 보호해야 할 관절을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더 많은 마모, 더 많은 연골 파괴, 통증이 돌아올 때, 왜냐하면 항상 돌아오니까요. 돌아올 때는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악순환이 그렇게 반복됩니다. 북미방사선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1000명 이상의 골관절염 환자들을 4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소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구 시작과 끝에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소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한 환자들은 관절염증과 연골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연골이 더 빨리 파괴되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요한나 루이트 옌스 교수는 소염제의 한겸 작용 때문에 골관절염 환자에서 소염제 사용이 널리 권장되어 왔지만
연구가 관절염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정보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걸 알아야 할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소염제를 드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3년 전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미 6년 동안 디클로페낙을 드셨습니다. 매일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 아침 식사 때 다른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당연히 드셨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때때로 하루에 2알 통증이 유난히 심해질 때, 날씨가 갑자기 춥고 습해질 때, 아파트 단지에서 옛날 친구분들과 산책을 평소보다 많이 했을 때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50대 중반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시작한 거였대요. 강남 동네 근처 늘 약 사던 익숙한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무릎이 아프니 약 좀 사고 싶다고 했더니 약사가 디클로페낙 한 상자를 팔았대요. 처방전이요? 필요 없었대요. 집에 와서 첫 알을 물과 함께 삼켰더니 몇 시간 만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대요. 너무 신기하다고 느끼셨대요. 작은 하얀 알약 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 통증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드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약도 점점 더 자주 드시게 됐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서 의사에게 무릎 통증 때문에 디클로페낙을 계속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는 서류에서 눈도 거의 안 떼고 무심하게 말했대요. 계속 드셔도 돼요. 필요할 때 드세요. 안전한 약이에요. 그분은 그걸 계속 먹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항상 필요하셨으니까요. 통증은 항상 돌아왔거든요. 때로는 다음 날, 때로는 같은 주, 때로는 그날 저녁에요. 그래서 그 약은 아침에 양치하고 차 마시는 것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박종호 어르신, 퇴직한 엔지니어시고 나중에 한번 재진 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려고 했다고요. 매일 약을 이렇게 여러 해 먹는 게 좋을 리 없다고요. 몸이 의존하게 된다고요. 분명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분은 항상 대답하셨대요. 의사가 먹어도 된다고 했고 약국에서도 안 된다고 안 했고 이 나이 또래는 다 먹고 있고 별거 아니라고, 과용한 것도 아니라고요. 게다가 먹으니까 실제로 안 아프고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고 걱정할 게 없다고요. 3년 전 처음 자기공명 영상 필름을 봤을 때 이미 중등도 마모가 있었습니다. 연골이 어떤 곳에서는 이미 얇아져 있었고 두께가 줄어든 게 보였지만 아직 합리적인 보호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자세하게 장기 소염제 사용의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통증이 무서우셨어요. 매우 무서우셨어요. 약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약 안 먹으면은 통증을 참을 수 없다고, 매일 고통받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셨어요. 대화 후에 복용량을 약간 줄이셨지만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더 많이 계속 드셨습니다. 이제 3년 후 최신 자기 공명 영상에서 연골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게 보였습니다. 무릎 여러 곳에서 뼈가 뼈와 직접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진행 속도가 이 연령대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빨랐고 제가 본 대부분의 유사한 경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소염제가
이 가속된 진행을 일으켰다고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체중, 유전, 운동량, 식단. 하지만 상관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관관계가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참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소염제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급성 발작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삘어서 많이 부었을 때요. 아파서 잠을 못 잘 때요. 이런 상황에서 3일, 5일, 최대 일주일 먹는 건 말이 됩니다. 문제는 장기 사용입니다. 규칙적 사용. 비타민처럼 먹는 것. 효과가 있으면서 관절을 파괴하지 않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대안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가 행동을 바꿔야 하고 약 한 알 삼키는 것처럼 빠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안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문제를 치료하는 거지 단지 증상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상세한 실천 지침과 함께요. 첫째, 목표가 있고 올바른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너무 뻔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고 매우 좋습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하고 잘 훈련되어 있으면 충격이 연골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합니다. 자연적인 충격 흡수기처럼 작용해서 연골을 기계적 마모로부터 보호합니다. 강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 말이에요. 무릎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강한 둥은은 엉덩이 관절과 허리를 보호합니다. 많은 과학, 연구에서 올바르게 진행된 전문가 지도 하에 기술적으로 정확한 강화 훈련이 소염제만큼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약물처럼 연골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연골을 유지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진정한 한겸 식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몸에는 자연적이고 자체적인 염증 조절 메커니즘이 있고 어떤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매일 접시에 무엇을 담느냐로 이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어에는 오메가3이 풍부한데 이것은 자연적인 한겸 물질이고 관절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한겸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빨간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강황과 생강은 과학적으로 연구된 자연 한겸 물질입니다. 한국 음식에도 생강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최대한 끊으셔야 합니다. 정제당, 흰 밀가루, 초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 많이 든 음료. 셋째, 과학적인 영양 보충입니다. 가수분해 2형 콜라겐은 연골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황산염은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마모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D,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한국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이 비타민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미만으로 심해어를 드시는 분들께는 고품질 오메가3 캡슐도 중요합니다. 이 보충제들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파괴된 연골을 재생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마모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체중 조절입니다. 몸에 1kg이 더 있으면 무릎에 4kg의 압력을 더하는 거예요. 10kg 과체중이면 걸을 때마다
40kg의 추가 압력입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통증이 매우 심할 때 경구 소염제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급성 발작대 냉찜질,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전신 부작용이 없는 외용 연고, 관절을 윤활하고 효과가 몇 달 지속되는 히알루론산 주사. 많은 연구에서 관절 통증에 효과적이라고 보여주는 침술, 통증 완화 전문 기술이 있는 물리치료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수한 어르신 70세 퇴직한 시내버스 기사셨는데 오셨을 때 이미 4년 동안 매일 이부프로펜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때로는 낮에도 한 알 더 드셨대요. 오셨을 때 무릎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어요. 수십 년 버스 운전의 결과였죠. 서울 시내버스 말이에요. 매일 높은 계단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30년 동안 중노동을 하셨거든요. 승객들 안전 확인하랴 요금 받으랴 하루 종일 앉아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갔겠어요. 저는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동안 소염제 하나도 안 드시고 제가 특별히 이분 상황에 맞춤 설계한 완전한 프로토콜로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셨어요. 약 없이 도대체 어떻게 그 통증을 견디냐고 물으셨지만 저를 믿어보겠다고 하시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무릎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고강도 근력 강화 훈련을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음식을 빼고 한겸 효과가 있는 음식을 다 넣었습니다. E형 콜라겐, 농축어유, 오메가3, 비타민 D3을 보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 김영숙 어르신, 본인도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전심전력으로 남편 곁에서 참여하셔서 온 가족을 위해 다양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시고 인터넷에서 새 조리법을 배우시고 영양사 상담마다 남편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수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7kg을 빼셨어요. 식단 변화만으로요. 굶지 않으셨어요. 힘든 다이어트 안 하셨어요. 그냥 더 좋고 더 현명하게 드신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드신 거죠. 7kg이 적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 28kg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28kg이 덜 실리는 거예요. 3개월이 끝났을 때 통증이 4년 동안 약 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올 수 있고 예전에 그 무서운 뻣뻣함이 없고 화장실까지 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아파트 4층 집까지 계단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난간도 안 잡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골이 악화를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1년 후 자기 공명 영상 재검에서 상태가 안정됐어요. 변화만에 없음. 재생은 아니에요. 심하게 파괴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파괴가 멈췄어요. 더 이상의 마모 과정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수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까지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김 선생님, 저는 그 약이 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매일의 동반자, 제 의지할 곳이라고요. 저를 보호하고 더 잘 살게 해주고 통증에서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계속 저를 속였던 거예요. 모든 게 괜찮다는, 뭐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삶에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는 거짓된 느낌을 줬어요.
그 아래에서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숨겨져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요. 알고 싶습니다. 소염제를 자주 드시나요? 얼마나 오래 드셨나요? 1년, 5년,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데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점점 덜 듣는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참고로 자연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60, 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 완전 가이드를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넣어뒀습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드린 각 방법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 들어주세요. 약 하나를 먹는 게 습관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 알아요. 운동하고 식단 바꾸고 자기 관리를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사실은 관절 건강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소염제가 지름길처럼 보여요. 빠른 해결책, 통증이 사라지죠. 하지만은 이 지름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수술실로, 관절 교체 수술로. 선택은 본인 손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약 먹고 일시적 완화, 더 심한 통증 돌아오고 더 많은 약. 아니면 오늘 관절을 진정으로 돌보기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근육 강화, 몸에 필요한 영양 제공, 소염제는 진짜 응급 상황에만, 급성 발작에만, 며칠만, 1년 후에 본인을 상상해 보세요. 걸어도 안 아파요. 공원 산책해도 괜찮아요. 계단 올라도 무섭지 않고 난간 안 잡아도 돼요. 손자, 손녀와 바닥에서 놀아도 참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일어나나 걱정 안 해도 돼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갈 때도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허황된 환상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수한 어르신은 70세의 관절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는데 해내셨어요. 본인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행동하기로 결정하신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소염제 계속 드시는 걸 아는 친척분께 보내주세요. 가방이나 서랍에 항상 디클로펜약이나 이부프로펜 한 상자가 있는 분께요. 형제, 자매, 사촌들, 옛날 직장 동료, 교회 친구, 등산 모임 친구, 아파트 이웃 중에 항상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소염제를 못 끊는 분께요. 지금 이 정보를 나누시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관절 잘 돌보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